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기부금 세무조정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서히 우리 법인세 말미를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기부금이 벌써 이 마지막, 그죠? 파트에 와닿았습니다. 기부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법인조정 여기 2에 가서 세액 관련한 있죠. 얘기를 하면 법인세를 다 마치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려요. 다 해갑니다. 그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부금 조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기부금에 대한 있죠.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부금이라 하면 법인세하고 굉장히 그죠? 좀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아니죠, 오히려. 접대비. 접대비랑 굉장히 유관한 있죠. 경비다. 비슷한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부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업무 무관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업무 무관,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그죠? 특정인이나 비특정인한테 특정인도 좋고 비특정인, 불특정인 좋습니다. 불특정인한테 지출한 금액을 기부금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가 될까요? 대원칙은 업무 무관 지출이니까 다 부인해야 마땅하죠, 그죠? 그게 이제 세법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기부한 이 지출이 굉장히 공익적이더라, 이거죠. 공익적. 공익적이란 말은 굉장히 바람직하더라, 이거죠. 만약에 아픈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재해가 났는데 법인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원칙은 부인하지만 공익성 정도에 따라 뭡니까? 일정한 금을 줘서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출했을 때 그죠? 공익성 여부에 따라 있죠. 공익성 여부인데요. 공익성 여부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이게 조금 이제 다르게 분류해서 한도를 좀 다르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법정기부금하고요. 지정기부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공익성이 높으면요. 법정기부금을 봐서 한도를 좀 늘리고요.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공익성이라면요. 지정기부금으로 봐서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한도가 얘는 50%, 얘는 그죠? 10% 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0%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50%의 기준 금액은 뭐냐, 이게 기준은 뭐냐,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챙겨봐야 될 개념이에요. 어떤 금액의 50%, 어떤 금액이 10%냐, 그죠? 얘가 바로 기준소득 금액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따라 있죠. 여러 가지 기부금에 대한 모형이 좀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는 여러분들 한도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회사가 개성한 기부금 있죠?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도 추가액은요. 송금무산입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한도 미달액에 대해서 있죠.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한도 미달액에 대해서 한도 미달액이 나타났을 때 특별하게 세무조정이 일반적인 건 없어요. 그냥 한도 미달액이 있으면 그냥 제외되거나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는데요. 좀 독특하게 한도 미달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유발되는 게 딱 2개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거 2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배우셨죠? 감가상각비가 시인 부족이 나타나면 그냥 소멸이지만 이전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요. 시인 부족을 한도로 해가지고 송금산입 추인하는 그 법률상의 우리 서식의 용어가 기억나세요? 기왕 부인액 중, 그저 송금 산입 추인액이라고 하는 있죠. 그 얘기 우리가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도 미달액에 논점이 있는 거는 우리 감가상각비였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논점이 뭐예요? 바로 기부금에도 똑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기부금 한도 추가액이 있으면 부인됐죠, 그죠? 부인된 금액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월해가지고 이후기간에 이 해당 있죠. 시부인에서 한도 미해이단액이 나타날 경우에 그걸 어떻게 기왕부인액정 송금산익 추인액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근데 우리 기부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액 송금산입이라고 해요. 우리 법률상의 서식의 용어를 좀 적어드릴게요. 요거는요. 우리 서식의 용어잖아요. 서식에 어떻게 써요? 기왕부인액 중 뭐야? 단기 송금 산입 추인액 요렇게 서식의 용어가 요렇다면 기부금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부금의 똑같은 용어가 바로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액 송금 산입이란 용어를 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용어로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액 송금 산입 송금 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보여드릴까요? 우리 세법의 여기 조정계산서에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신고서식에 보면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액 송금 산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 여기에 적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야, 기부금은 한도 초과액이 뭐 송금 불산입하고 뭐 상해처분한다. 기타 사유처한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에도 뭐야? 여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송금 불산입이라고만 했지 소득 처분을 그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기타 사유출이라야 돼요. 굳이 따진다면 기타 사유출인데 그럼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기타 사유출이라고 하면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뭐야? 여기 이 가산하든지 차감 조정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부금은 그죠? 이 한도 초과액에 대한 결과물이 뭐야? 입금, 송금, 그러니까 가산 조정, 차감 조정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뭐야? 아니 별도로 있네, 그죠? 여기 두 개 별도가 있잖아요,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하면 100원 하면 낸다는 거 여기 마이너스 20원 하면요, 그죠? 만약에 금액이 적혀져 있다라면 물론 뭐 마이너스 필요 없고 그냥 20원 하면 빠지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올해에 한도 초과액 미달액이 나타났구나. 근데 예전에 뭐야? 한도 초과액이 있어가지고 올해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부족이 있어가지고 송금 추인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별도에 있냐, 그죠? 별도로 왜 구조를 가지냐? 그래서 어문을 두 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별도로 있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배웠잖아요.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모든 세무조정을 적는 게 아니라고. 뭐 빼고?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적는 표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고, 기부금은요, 별도의 구조로 뭐야? 별도의 구조에서 결국은 한도 초과랄지, 그죠? 이 신부족액을 송금 산입하는 별도의 구조를 가진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여기 있는 회사 계산액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일반적인 기부금은 여기. 우리 일반적인 기부금, 실질 기부금은요.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특정인이든 불특정 다수든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죠? 업무 유관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특정이라면 기부금, 특정이라면 접대비, 불특정 다수라면 광고선저비. 업무에 무관이잖아. 업무 사업과 관계없이 특정이나 불특정한테 무상으로 지급했다면 이거는요, 기부금이 된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부금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간주기부금이라고 저번에 우리 부당하게 계산 부인 규정에서 살펴봤는데요. 얘는 실제 기부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인 걸로 간주하겠다는 간주기부금이 있죠. 여기 바로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간주기부금. 요 기부금은요, 기부금을 간주하는데 정상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했기
했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면 바로 뭐예요?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하고 시가, 특히 법인이 계산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해서 차익만큼을 입금 산입하는 규정이 바로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었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자이죠. 특수관계자가 하고 아닌이죠. 자하고 이 거래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그죠? 저가를 양도하거나 고가를 매입하는 경우에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냐 했을 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어떤 개념을 쓰냐면 정상가액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정상가액은 뭘까요? 시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는요. 용인할 수 있는 거래 금액으로 보는 것들을 정상가액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내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고가 매입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요. 7천에서 1억 3천 안에는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인정. 그럼 정상가액을 초과한 금액은요. 1억 5천이니까 2천만 원은 뭐야? 이거는 간주 기부금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저가양도 1억짜리를 내가 5천에 팔아요. 그죠? 비싼 거를 싸게 판다 이거죠? 아니 그럼 부당한 행위 아니냐?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자에 거래해야 되잖아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부당한 행위는 아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정상가액은요. 7천, 저가는 7천까지 인정하는데 5천원, 거래 금액이 5천원이니까 2천만 원 뭐야?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럼 거래 상대방이 이제 따져보는 거죠. 좋아. 그럼 거래 상대방이 2천만 원 기부금으로 간주되었다면 그자가 도대체 누군지에 따라 있죠. 법정 기부금이 될 수 있고 지정 기부금도 될 수 있고 여기는 안 빠졌지만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 기부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뭡니까? 송금불산입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래하면서 간주 기부금이 있을 때 그 대상자가 만약에 국가다면요, 법정이 될 것이고, 그냥 공익적인 일반적인 그죠? 공익법인이라면 지정이 될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라면요, 비지정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가지고 해보는데요. 그냥 요거는 참고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봤던 거니까 요것만 좀 한번 해볼게요. 1억 5천원짜리를 1억 3천에 거래했다면 뭐야 15억이네. 15억짜리를 10억에 했다면 13억까지는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우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하면 이 고가 매입을 했을 때 요 있죠. 2억, 13억까지는 시가가 10억이니까 13억까지는 인정하니까 예,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차익을 초과한 금액이 2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2억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법이 인정하는 있죠. 자산가액으로 감액해야 되죠, 일단. 그래서 2억 원 감액해서 마이너스 하고 여기까지만 끝나요. 대신에 우리 계정과목을 토지만 불러와 보세요. 토지만 불러오면 기부금이 불러와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이 봤을 때 기부금이 2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 2억은 뭐예요? 기부금으로 봐야 되니까 얘도 계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계상으로 봐서 그죠? 회사 계정 상업비로 가서 시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과의 한도를 시부인했다. 그 다음에 한도 시부인하는 거는 이제 기부금에서 이제 해야 될 그죠? 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 기부금의 평가 볼게요. 현물 기부금 이거 우리 저번에 접대비 할 때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접대비는 현물 접대비의 평가는요, 요 규정이에요. 현물 접대비의 평가는 시가하고 장부가 중에 큰 놈을 우리 현물 접대비의 평가액으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현물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봐요. 법정하고 요거 두 개는요. 요거는 무조건 비교 금액이 아니고 장부가액이에요. 그럼 회사의 계상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특수한 경우 말고는요. 일반적으로 장부가액보다는 시가는 더 클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1억인데 얘가 1억 5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가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세법 입장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그죠? 장부가액으로 본다는 말은 뭘까요? 의미가. 상대적으로 회사 기생을 줄여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그죠? 적게 내겠다. 웬만하면 인정해 주려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자 간에 있죠. 우리가 기부한 지정기부금. 저번에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회사가 지금 롯데문화재단이라고 가정할게요. 우리 회사가 롯데라고, 주식회사 롯데라고 가정할게요. 롯데에서 설립한 롯데문화재단은 문화 관련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상대적으로 있죠. 삼성문화재단보다는 뭐 롯데 입장에서는 롯데문화재단에 기부를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롯데문화재단에 기부를 했다면 롯데문화재단과 롯데는요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설립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물론 롯데문화재단이 비영리 단체니까 지정기부는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요 현물로 기부했다라면 그죠? 시가랑 장부가액 중에서 큰 놈을 평가액으로 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아예 적어 놓으세요. 오음기부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음기부금.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그죠? 우리가 기속은요. 접대비는 발생주이고, 기부금은요. 현금주의가 됩니다. 현금이 실제 결제된 시점에 기부금을 봐서 시부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요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볼게요. 자, 회사가 올해 12월 1일 날 약속의무로 기부했다 가정할게요. 12월 1일 날 땡땡 그죠? 12월 1일 날 그죠?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너무 그죠? 좋은 거예요. 이거 기부를 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월 1일 날 내년도 1월 3일 날 결제되는 어음권을 드릴 건데 받아가실래요? 하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싫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 받아가시. 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발행했다 할게요. 그럼 이때 발행한 시점에 회사는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기부금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여기 뭐예요? 아직 현금으로 나간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달겠죠. 세법은요? 이 기부금의 기속이 현금주의를 표방하니까 현금이 나갔을 때 기부금 아니겠습니까? 기속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기속을 부인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부채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액 유보가 필요한 거예요. 송금회사님하고 뭐야? 그죠? 오음식 기부금 100만 원 유보로 그죠? 선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꼭 1점이에요. 출제 안 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속에 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비교한 거 있잖아요. 개념은 업무에 유관하고 특정인, 업무 무관, 모든 지출. 그러면 우리 기속은요, 발생주의, 얘는요, 현금주의. 지금 말씀드렸던 오음기부금이 바로 있죠. 현금주의를 표방하는 거를 그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평가는요, 현물기부금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현물기부금은 이렇게 요거랑 같잖아요. 여기 같잖아요. 현물 접대비랑 우리 비지정기부금 있죠. 특수관계자 간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 간이 뭡니까? 평가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정기부금하고요. 지정기부금은 바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야? 장부가액으로 있죠. 현물 접대비의 현물 기부금의 평가액으로 본다. 아시겠죠? 두 개를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에 대한 종류 이제 좀 살펴볼게요. 종류랑 왜 있잖아. 별도의 구조를 가지는지. 그 의문을 여러분하고 풀고, 그다음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얘기할 건 많았는데 조금 뭐야. 할만했잖아요. 고정자산 등록만 잘하면 95% 뭐야. 맞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기를 지금 해서 왜 그런지 구조를 말씀드리지만 뭐 비슷한 느낌? 할만한 거예요. 기부금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만 잘 구분하면? 얘만 잘 구분하면.
그러니까 법정인지 지정인지 비지정인지만 구분한다면요,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예전에는 이렇게 기부금의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틀리면요, 시부인이 다 틀으니까 부분 점수 일부 있고 나머지 확 들어가서 되게 어려웠는데, 요새는요 그렇게는 내지 않아요. 기부금이 뭐 한 4개 정도 내서 있죠. 다 어느 정도 뭐예요, 얘가 법정인지 얘가 지정인지 비지정인지를 구분 못할 정도로 내질 않아요. 되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장난을 안 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전에는 되게 그게 어렵거든요. 기부금의 종류도 되게 많았어요. 대학 기부금,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6가지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몇 개 낼까요? 8개, 9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6개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부금을 그죠? 정리했던 시절이 한 번 있습니다. 기부금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법정과 지정,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지정되지 않는 거는. 물론 이 안에 우리 조세제한법상에 특례기부금이라고 있긴 해요. 아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 시험 논점에서도 제끼고, 이렇게 3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 1개 나오겠죠? 법정 기부금 1개나 2개 나올 거예요. 근데 지정 하나, 비지정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법정 하나, 지정 하나, 2개, 비지정 하나, 뭐 이런 식이 레파토리가 나오죠. 심지어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법정 기부금 하나, 지정 기부금 하나, 비지정 기부금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 갑자기 그죠? 주무관청에 그죠? 승인받은 주무관청에 협회비 나와요. 그건 세금에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포예요, 뜬금포. 갑자기 기부금에 그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